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사회학자이자 동시에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작가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 이 여러 작품들이 모두 동등한 무게를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빼어난 작품, 즉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대표작에 비해서 다른 작품들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들은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비슷한 무게를 가지는 아주 독특한 저자입니다. 이 대부분의 저서들이 예리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책 엔트로피는 총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우주 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그 전체의 양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는 없고 단지 그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획득 가능한 상태에서 획득 불가능한 상태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한 척도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지구상이건 우주건 그 어디서든지 간에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곳에서 질서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것보다 더한 무질서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은 독립된 완결체로서 존재하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과학적인 관찰은 항상 객관적이고 인간은 언제나 사유재산을 추구해왔고 삶에 있어서 서로 간의 경쟁은 항상 있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회, 다른 문명, 그리고 역사상 다른 시점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리스의 사람들은 역사를 지속적인 쇠락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회 질서는 변화가 가장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라는 개념은 아예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최초의 완벽한 상태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약간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면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는 이러한 소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만 원밖에 없다면 최대한 조금씩 써야만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사람들의 목표는 세계를 최대한 변화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세에 접어들면서 유럽을 지배했던 기독교적 역사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천국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집대성 속에서 개인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중세적 삶의 역사적 틀을 유지시켜 준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이 당시 인간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는 기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시계라는 기계에 맞춰 조절하고 전화라는 기계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 기계를 통해서 공부하고 기계를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기계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며 우리의 세계관은 이 기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역사는 기술 발달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설정한 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압축하면 이 진보라는 것은 덜 질서 있는 자연적인 세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어서 더 질서 있는 물질적 환경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보란 자연에 존재했던 최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자연으로부터 창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2부는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는 창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성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에너지를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는 일뿐입니다. 풀 한 포기, 사람, 자동차, 초고층 빌딩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에너지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져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마다 일정액의 벌금을 냅니다. 에너지 중 일부가 주위 환경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벌금이라는 것의 의미는 일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이 엔트로피란 어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쓸모없는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한 번만 에너지를 투입하면 영구히 움직일 수 있는 무한동력 기관, 즉 영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개발자의 착각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비가역적입니다. 시간은 한 방향, 즉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이 방향이 바로 엔트로피 변화의 함수입니다. 시간은 에너지가 집중된 형태에서 분산된 형태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엔트로피 과정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타임머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이 성립하는 한 타임머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소비된 시간의 양은 소비된 에너지의 양에 비례합니다. 전 우주의 유용한 에너지가 고갈되어 갈수록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주 전체로 볼 때 이것은 사용 가능한 실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표준 우주 이론은 우주가 차츰 붕괴되어서 끝내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가 되는 것이 우주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어서 더 이상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모된 이 열 죽음이라는 최후의 평형에 도달하면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뒤로 돌리거나 엔트로피 과정을 역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사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이 엔트로피 과정을 가속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늦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과정을 역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용한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천천히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 때나 심지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공급 없이 계속 소비만 하면 결국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을 피하려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 즉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흡수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더 큰 무질서를 창조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광합성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태양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또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생명체들이 외부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겨우 10%에서 20%만이 다음 단계로 이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초지에서 풀 1톤을 먹어치운 소에게는 그 먹어치운 풀 전체 에너지의 10%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로 주위 환경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또 거기서 10% 내지 20%만 남게 됩니다.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질서 있는 상태, 즉 살아있는 상태를 1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 1,000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모든 생물체는 주위로부터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좀 더 쉽게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구와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질서, 즉 에너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입니다. 내일은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